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우리나라 남해의 아름다운 다도해의 여러 섬들을 지나 여수와 제주 한가운데에 있는 거문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약 140년 전인 1885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군이 무단 점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병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얘기를 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문도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이제서야 가보게 되어 마음 설렙니다. 지도에서처럼 거문도는 고도, 동도, 그리고 서도 등 세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기는 하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직감합니다. 특히 19세기 말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해로의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2년가량 점령한 후 일본의 어업 전진 기지로서 남긴 흔적과 지금의 모습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우선 그곳으로 가기 위해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갑니다. 터미널 앞에 수산물을 활발히 거래하는 수산시장도 잠시 둘러봅니다. 승선 티켓을 받아들고 거문도행 쾌속선 하매로에 오릅니다. 배가 출항하자 안내방송을 시작합니다. 90톤급의 하멜호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초속 회속 여객선으로 총 승객 423명과 승무원 7명 등 여객 정원은 430명입니다. 여수항 여객선 터미널을 출항해 중간 기항지를 거쳐 거문도 항까지 총 105km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나로도 손죽도 초도 등에 기항하면서 들리는 백고동 소리는 사람들의 떠남과 만남이 교차하는 정겨움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고즈넉한 섬마을과 이름을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섬들 사이를 지나면서 보이는 양식장 등의 마음의 눈길을 보냅니다. 드디어 멀리 거문도의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대교가 보입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짐을 챙겨 하선합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라 하선하자마자 짐을 풀 여유도 없이 우선 1905년에 세운 거문도 등대부터 향합니다. 선창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일본풍의 이국적인 가옥 모습에 오래전부터 일본과의 역사적 인연이 작지 않음을 느낍니다. 배에서 내린 고도에서 거문도 등대가 있는 서도로 가는 사모교를 건너 해안 언덕길 양쪽에 늘어선 동백나무 숲길을 달립니다. 이어 목 넘어 바위길을 지나자 빽빽한 동백나무 숲이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동백꽃은 겨울이 지나자 떨어져 길에 누웠지만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는 동백꽃은 길손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보이는 잔잔한 바다와 기암 절벽의 신비로운 광경은 심신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이 되고도 남음을 느낍니다. 드디어 구한 말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에 이어 2년 뒤에 세워진 우리나라 두 번째이자 남해안 최초의 거문도 등대가 보입니다. 말끔하게 잘 정돈된 여러 조형물과 신비스러운 기암 절벽 위의 흰색 등대의 모습은 마치 내 스스로가 등대가 되어 멀리 빛을 비춰주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승선 인원 부족으로 방문이 취소된 비경을 지닌 백도를 등대 전망대에서나마 볼 수 있었던 일은 아쉬움을 덜어줍니다. 아무튼 20세기 초 외세에 의해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물결이 인천과 이곳 바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대 역사를 품은 거문도 등대를 뒤로하며 남해의 잔잔한 물결과 어울린
기암 절벽을 다시금 보며 영국군이 잠든 거문도 역사공원으로 향합니다. 사실 거문도를 찾은 진짜 이유는 영국군이 잠든 현장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보고 싶어서였지요. 그래서일까요? 안내 간판을 보고 골목길로 접어들자 14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자 가지런히 쌓아놓은 돌담길이 안내를 시작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돌담 길가에 영국군이 주둔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검은 초등학교 입구에 섭니다. 정문 입구에 책 읽는 마음이란 조각상과 풀로 덮인 운동장 한쪽 높은 곳에 바다가 보이는 교실과 이순신 장군상은 어린이들의 좋은 심성을 길러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정문에 대한테니스협회가 우리나라 최초 테니스장이 이곳에 있었음을 기념하여 현판을 수여한다는 글귀에 흥미를 느낍니다. 즉 영국군이 당시 먼 이곳에 주둔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당구와 하키 그리고 테니스 등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지지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문화와 관습 등도 함께 따라온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잘 정리된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는 언덕길 주변 운치에 힘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이곳에 온 이후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격동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산업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모습은 언덕길 500m 속에 녹아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영국군 묘로 오르면서 무너진 10여 채의 빈집터를 보는 마음 허전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가면서 남긴 허물어진 빈집, 돌벽, 돌계단 등은 다름 아닌 오늘날 급격하게 변한 농어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떠난 이들의 땅 위에 이 지역의 특산물인 쑥 등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경이로운 풍경에 마음이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해풍을 맞으며 자라는 거문도 쑥은 독특한 향기와 맛을 풍기며 육지의 미식가를 향해 배에 실려나감을 봅니다. 이렇게 돌담길을 따라 오르니 유채꽃 사이로 영국군 묘지를 알리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거대하거나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는 이곳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음을 느낍니다. 영국군 묘지를 설명해주는 안내판 앞에서 글을 읽으며 한참이나 이 섬을 둘러싼 당시의 국제 정세를 가름해 봅니다. 안내판과 영국군 묘지 안내판은 각각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이 섬을 점령하기 전인 186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영국 해군은 이 섬을 드나들었다. 특히 고종 22년인 1885년 4월 군함 6척과 수송선 2척으로 구성된 영국 해군은 거문도를 점령, 해밀턴 항이라고 부르는 기지를 구축하여 1887년 2월까지 23개월간 머물렀다. 그 후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영국 해군은 철수하였으나 왕래는 자주 있었다. 이 사이 영국 해군 사병과 해병대원 10명이 이 섬과 근처 해역에서 사망하여 이 섬에 묻혔다. 1886년 폭발사고로 사망한 2명과 1903년 사망한 수병의 묘비임을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 사람의 묘지는 본국으로 이전해 갔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3년 이 배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묘비 옆에는 동방의 아침이라는 조각상과
고문도 주민들과 영국군이 함께 찍은 사진과 이 섬에 주둔한 영국군 사진이 나란히 자리하는 등 이들 사이는 우호적이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문도를 당시 영국 해군 장관인 해밀턴의 이름을 따 명명하면서 지금도 해밀턴 이름은 이곳저곳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아무튼 영국 해군이 고문도를 기지화한 1855년 57년 사이를 전후한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격동과 혼돈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조선은 1883년 미국의 보빙사와 서구의 외교사절 파견, 영국은 고문도 점령 10여 년 전부터 인근 수로와 주민 성향 조사, 러시아 제독 푸티아틴의 고문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상 탐사, 그리고 1885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국과 러시아와의 싸움, 당시 중국은 제2차 아편전쟁과 태평 청국난 등으로 내부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건은 고문도 사건 1년 전인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방문한 일입니다. 이는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 그리고 미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하기 훨씬 전 일입니다. 따라서 페리 제독은 미국 동해안에서 대서양을 건너 희망봉을 거쳐 대서양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했지요. 이러한 일들은 산업혁명을 맞이한 서구 열강은 대량의 원료와 공산품 시장 확대, 식민지 획득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경쟁심이 작용한 야국 강식의 원칙이 우선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1885년 영국이 고문도를 점령하자 청래라는 정여창 제독을 고문도에 보냅니다. 이때 그는 이곳의 유학자 귤은 선생과 필담을 나누면서 학문이 높은 섬이란 뜻의 고문도로 칭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당시 얼마나 각박하게 돌아갔는지 고문도 사건을 전후한 일련의 움직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받고 당시 고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생활상과 그들이 스케치한 주민들의 모습을 모아봅니다. 이들 스케치들은 당시의 영국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막사 등의 시설물을 세우면서 강제가 아닌 노임을 현금이나 물건 등으로 지불하고 엄격한 군율로 주민들과의 마찰도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등 특히 주민들에게 홍콩에서 불러온 의사로 하여금 주민 의료 혜택을 주는 등 주민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철수할 때 주민들이 아쉬워했다는 자료들을 봅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고문도를 점령한 영국군 규모는 200~300명에서 최대 700~800명이 주둔했으며 군함도 5 내지 6척에서 최대 10척까지 머무는 등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문도를 점령하자마자 고문도에서 중국 상해까지 약 600km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바로 1600km 떨어진 홍콩까지 통신선을 연결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렇게 영국군이 기지를 건설하자 이들을 상대하는 적은 수의 일본인들이 들어오지요. 특히 영국 해군 기록에 당시 일본 상인이 여성 5명을 데리고 와 유곽을 운영하자 영국군 병사 12명이 이곳으로 놀러 갔다가 배가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일을 알려줍니다. 이에 영국군은 즉시 유곽을 폐쇄하고 시신을 찾아준 주민에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후 1887년 영국군이 철수하고 조선 조정이 이 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치했던 검은진을 폐쇄하자 어부리에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자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웃의 동도와 서도의 조선인들이 고도로 넘어오면서 큰 마을을 이루어 오늘에 이릅니다.
1930년대에는 거문도에 하루 수백 척이 출입하는 일본 어부의 주요 전진 어업 항구가 되고 이들을 위해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지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인들의 가옥 등 그들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구축한 수십 곳의 방어시설물과 인공터널 등은 이 섬이 지닌 군사 전략상 중요한 위치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진출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맺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영토 조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할 정도인 거문도의 역사적 위상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바다가 잘 보이고 동백꽃으로 둘러싼 영국군 묘를 뒤로합니다. 이어 부둣가의 섬마을 식당에서 먹은 이 섬의 소문난 갈치 조림과 쑥국 맛에 남쪽 바다 섬마을의 정취를 맛봅니다. 이어 언덕 위에 모텔방에서 보는 거문도 고도의 밤 풍경을 보며 오늘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튿날 아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좋은 하루를 기약해주는 듯 합니다. 같은 식당에서 삼치구이와 쑥국 등으로 맛을 보며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데 어떠신지요?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은 좋기는 한데 우선 아프면 병원이 없어 육지까지 가야 하기에 문제다. 그리고 섬이 빠르게 고령화되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등 과연 지속 유지 가능한 섬이 될까 하는 문제를 꺼냅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섬 해녀들의 고령화로 대가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 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등등의 얘기도 듣습니다. 사실 이는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이것을 찾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거문도 사건으로 발생한 묘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등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들과 헤어져 서도 북쪽 끝에 녹산 등대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거문도 인어 이야기를 담은 4.5m의 청동 인어상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절벽 아래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걸으면 마치 푸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그리고 동도와 서도를 잇는 길이 1420m, 높이 64m의 검은 대게의 모습은 그야말로 섬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초승달 위에 올라앉은 돌을 든 인어 신디끼는 하얀 피부에 검은 생머리로 바다의 재앙인 풍랑 등을 미려 알려준다는 전설보다 더 전설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신비스러운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갈 길은 가야겠지요. 길가에 감상을 읊어놓은 시인들의 글을 읽으며 섬 끝 절벽 정상에 세운 무인 녹산 등대로 갑니다. 길게 뻗은 동백나무 사이 언덕 위에 녹산 등대에 도착했음을 알려줍니다. 등대 전망대에 올라서니 바다 한가운데 둥실 떠있는 듯한 거문도의 동도, 서도, 그리고 고도 등 세 섬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듯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구릉 정상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보니 삼라만상을 굽어보는 듯한 착각에 젖어듭니다. 동시에 이 섬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든 역사 문화적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름다운 남쪽 다도해의 자연 환경과 어울린 거문도의 여기저기를 거닐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약 140여 년 전인 1855년경의 국제정세와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비교해봐도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저 뒤에 보이는 등대에서 발하는 빛처럼 우리에게도 미래의 밝은 빛이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